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진료하느라 매일 바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설날이 되면은 연휴라서 좀 부모님도 찾아뵙고 좀 쉴 수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런 휴일이 아주 꿀맛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들을 얘기는 이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어떤 분들이 우울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명절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명절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명절만 되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막 우울해지는 어떤 명절 증후군과는 아무 상관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명절 증후군처럼 어떤 명절이 되면 이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제 경험상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분들이 당연히 많겠고요. 결혼을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결혼을 한 분이 더 많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벌어지는 것이 남편과의 문제, 그러니까 뭐 배우자하고의 문제, 그리고 뭐 시댁이나 이제 어떤 친정과의 문제, 여성분들은 특히 시댁 문제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실 건데요. 뭐 가기 싫은 뭐 시댁을 가야 하고, 뭐 남편과도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뭐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뭐 도와주지도 않고 나 혼자서 이렇게 독박 쓰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저 같은 사회한테는 뭐 이렇게 처갓집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부인들한테는 시댁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여성분들과 시댁은 피 하나 섞인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이 된 거지만 사실 어떤 DNA나 피를 섞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살아온 시간과 세월이 다 다르고 이제 같이 공유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댁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물론 그러지 않은 가족들도 많겠지만은 시댁도 며느리 보는 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며느리도 또 시댁이 또 그렇게 마냥 편하진 않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명절에 뭐 일을 해야 되거나, 물론 요즘은 뭐 종교 생활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것들을 오롯이 다 며느리나 그런 사람들의 역할로 한정 짓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고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남편의 역할이에요. 결국 어떤 우리 부모님과 우리 배우자를 내가 중간에서 가교를 잘할 수 있는 거는 남편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며느리는 당연히 시부모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힘든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시부모님은 뭐 그런 거를 너무나 며느리가 일하거나 이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중간에서 이제 부인이 하지 못하는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뭔가 가교를 놓고 대신 전달해주고 해야 되는데 많은 남편분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부인이 되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별로 힘들지도 않고 당연하게 하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들이 어떤 감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한 면들이 많은데 이제 본인의 배우자에게도 그런 둔감한 면이 발생하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잘 개입이나 조율을 잘 못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물론 뭐 사위와 처가가 불편해서 중간에서 뭐 딸이 그러니까 부인이 뭐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보다는 뭐 시댁과 며느리와 또 남편 이 세 삼각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남편분들한테. 물론 뭐 저도 뭐 아주 잘하는 남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가족이 가장 중심이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고 자라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내 부모와 내 형제가 가장 중요한 가족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지내게 되면은 결국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족은 내 배우자와 내 자식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절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이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건 이 자기 가족이 누가 가장 중요하고 누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만약에 어떤 고부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부모님보다 내 부인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부인분들이 제일 남편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부모 편을 드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와서 며느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뭐 저희도 이렇게 딱히 위로를 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은 결국 내 배우자와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올바른 부모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있더라도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와 우리 자식을 더 우선시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우리도 좀 챙겨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무난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하셔야 될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이 누군지, 그리고 항상 내가 행동하거나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을 고려한 행동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많은 며느리분들이나 많은 따님들이 이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 아직도 우리나라 남성들은 그런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고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 새로운 가정을 내 가장 큰 무게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결혼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고 아직도 우리 배우자는 우리 부모님보다 후순이고, 물론 그분의 효심을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효도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이 누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일촌이지만 배우자는 무촌이잖아요. 일촌보다 더 촌수가 낫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설날, 뭐 추석, 뭐 또 연말 이럴 때만 되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더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딱히 뭐 그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나 아니면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이상하게 빨간 날만 되고 명절만 되면은 더 우울해지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물론 100%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뭔가 원가족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가족이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부모님, 형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뭐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가족들하고 아예 담 쌓고 지내거나 등 돌리고 지내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분들도 꽤 많고, 또 연락은 하지만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 가족끼리 같이 모이는 그런 날이고, 뭐 아무래도 가족의 화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날이다 보니까 본인이 명절이 돼서 그런 가족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든 떠올리지 않든 그런 명절에 우울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명절이 되면 되게 우울해지는 사람이다라면은 어떤 내 가족 간의, 원가족 간의 어떤 문제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이제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병원 다니시는 분이 명절에 더 우울하다 그러면은 뭐 더 우울한 게 심해지지 않는지 잘 지켜보고,
우울함을 좀 탈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해보고 뭐 그렇게 하셔야겠죠.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는 명절 때마다 내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의 원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지금 아예 등 돌리고 살고 있고 그냥 담 쌓고 살고 있는데 뭐 그게 서로 간에 편하진 않잖아요. 우리 부모도 항상 나를 그리워할 것이고 나도 뭐 이제 부모랑 떨어져 지내는 지금 현재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그리워하는 마음, 그윽한 마음, 또 예전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서로 간의 관계의 회복이 또 그만큼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우리 부모랑 지금 떨어져 있고 담 쌓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데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어느 정도 이 사이가 봉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좋겠죠. 물론 그거는 상대방의 노력도 필요도 할 수 있고 내 노력도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그런 가족의 문제 때문에 지금보다 아주 오랜 동안 아주 옛날부터 우울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명절만 되면 이제 우울해지는 분들은 뭐 잘 지내다가 최근에 우울해진 것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소아 청소년 때부터 계속 우울했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문제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지속이 되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우울한 분들이 명절 때도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어떤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가족의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제 주변에도 뭐 한 7, 8년, 10년 이상 가족하고 이렇게 거의 담 쌓고 살다가 어느 계기로 뭐 명절이나 다른 계기로 가족들하고 관계가 극적으로 호전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다음부터 아예 병원을 안 오세요. 그냥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어떤 만성적인 우울의 원인이 결국 가족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존의 원가족과 사이가 안 좋고 뭐 되게 담 쌓고 있는 분이라면은 나의 어떤 만성적인 우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키가 결국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오래된 우울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빨간 날이면은 명절이면 항상 좀 뭔가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뭐 명절 때만 하면 더 우울해지고 더 슬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족 간의 문제가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봉합할 수 있다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꼭 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이번 명절에 또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명절은 다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시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번 설날을 행복하고 잘 지내시는데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